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묘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지요.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상처를 깊게 남긴 사람이었는데도 그와 함께 했던 기억은 오래된 이불처럼 버리려 하면 할수록 묘하게 손에 걸립니다. 그 따뜻했던 순간들만 앞에 떠오르고 그 밑에 숨은 날카로운 아픔은 한순간 보이지 않게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긴 세월을 건너오며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는 아름답게 들릴지 몰라도 되돌아가는 길은 종종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대구 삼성상회를 운영하며 여러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고통은 제 인생이 조용히 보내준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걷지 말라. 사람의 본성은 평온한 날이 아니라 바람이 세게 불고 위기가 닥친 날에 드러납니다. 웃음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얼굴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무리해서 과거를 붙잡지 않게 됐습니다. 금간 그릇은 정성껏 붙여도 다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제가 평생 사업을 하며 깨달은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왜 붙잡는 힘보다 놓는 용기가 더 중요해지는지 그 이유를 조용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마 당신도 마음 한구석에서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품어야 할지 아니면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아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지도요. 그 답을 찾는 길, 오늘 이 영상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가볍게 해줄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래 붙잡아온 그 인연, 정말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사람의 본성은 평온한 날이 아니라 폭풍의 날에 드러납니다. 사람의 본성은 언제 가장 잘 보일까요?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겪으면서 사람의 본성은 평온한 날이 아니라 폭풍이 치는 날에 드러난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조용한 날엔 누구나 웃을 수 있습니다. 말을 고르게 하고 표정을 곱게 만들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갑자기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닥쳐오면 그동안 감추고 있던 진짜 얼굴이 거짓말처럼 모습을 드러내지요. 저는 젊은 시절 수원 방직 공장을 처음 세웠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시기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생산을 흔들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위태로웠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불량률이 치솟던 날 사람들의 본성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책임을 피하려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사람, 상황이 더 나빠질까 두려워 눈치만 보는 사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남아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던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평온한 날의 미소는 진짜가 아닐 수 있지만 폭풍 속에서 보이는 행동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그 후 저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웃는지를 보지 않고 누가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인연을 억지로 붙잡아 두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온한 날엔 서로 잘 지낼 수 있지만 진짜 성품이 드러난 날마저도 함께 설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폭풍 속에서 드러난 본성은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왜 어떤 사람을 계속 붙잡으려 했는지, 왜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리 정성껏 붙여도 다시는 처음의 매끄러움과 단단함을 되찾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저는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서 수없이 실감했습니다. 젊은 시절 대구에서 작은 삼성 상해를 운영할 때 수입해온 물건 중 일부가 파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장부를 다시 맞추고 남은 물건으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써보았지만 그릇이든 관계든 한번 금이 간 것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깨진 그릇이라는 비유는 단지 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균열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다르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워졌고 표정도 온화해졌고 상대가 정말 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손을 대보면 그 금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표면은 붙었어도 속의 균열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무서운 것은 그 그릇을 다시 들고 걸어가다 보면 깨진 부분이 조금씩 내 마음을 긁어 먹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견딜만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그 작은 긁힘이 마음의 살을 조금씩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릇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닳아 없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사람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악의가 있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그 관계의 그릇은 이미 깨어졌고 그 금은 나를 계속해서 다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깨진 관계를 억지로 붙여들고 가기보다 그 무게가 더 무거워지기 전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강단이라는 것을 저는 세월과 함께 배웠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필요한 것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는 용기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이상한 오해에 빠집니다. 붙잡는 것이 더 따뜻한 선택이고 포기하는 것은 차갑고 냉정한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월을 지나오며 그 반대가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습니다. 감정도 크고 기대도 크고 관계가 틀어지면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엔 우리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업을 처음 일으킬 때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더 이해하면 될까? 혹시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생각들로 마음을 붙잡곤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됐습니다. 붙잡는다고 해서 관계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과감히 놓는 마음이 더 귀중하고 더 강한 선택이 된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책임이 늘어나고 마음의 여유는 줄어듭니다. 가족, 일, 건강,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지요. 그 위에 깨진 관계, 이미 다 닳아버린 인연까지 억지로 안고 간다면 우리 마음은 어느 순간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오래된 인연을 끊는 건 너무 냉정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더 깊이 스며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더해지면 감정도 더 깊게 박히고 그만큼 회복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오는 바람을 막는 것보다 지나간 바람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관계를 놓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붙잡아온 시간만큼 놓아버리는 순간이 훨씬 더 나를 가볍게 한다는 것을. 용서는 짐을 내려놓는 일이고 돌아가면 그 짐을 다시 매는 일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을 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바로 용서와 다시 돌아가는 일은 전혀 다른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과 수없이 부딪히고 때로는 마음 깊이 찍힌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운영할 때도 누군가는 약속을 어기고 누군가는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마음을 다잡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용서는 무거운 짐을 살며시 땅에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등에 지고 다니던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순간 덩허리가 따뜻해지고 숨이 조금 쉬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돌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짐을 다시 들어 다시 어깨에 올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금이 간 그릇을 다시 품에 안고 걷겠다는 것이지요. 용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돌아감은 그 짐을 다시 들고 가겠다는 뜻. 두 선택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용서했으니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손을 내밀지만 내려놓았던 짐을 다시 들어 올리는 순간 그 무게가 이전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내려놓은 짐은 다시 매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시 갈라지고 예전의 상처가 더 선명해지고 숨이 점점 더 가빠져 오지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려 노력했습니다. 용서는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한 일, 돌아감은 관계 회복을 위한 일. 하지만 관계가 이미 깨졌다면 그 회복이 나를 더 지치게 할 뿐이라는 사실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그 누구도 당신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 선택은 오로지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만은 다를 거야의 착각,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만은 다르겠지 하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사람을 겪고 수많은 관계의 흥망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뿌리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사업의 성패를 뒤흔들 만큼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약속을 어기거나 저를 실망시키는 일이 있어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만은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상대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진지해지고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다고 약속하면 그 말에 흔들려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표면은 달라진 것처럼 보여도 본래의 성향은 그대로였고 위기가 닥치면 또다시 똑같은 행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거듭하며 저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에 젖은 나뭇가지는 하룻밤만 지나면 다시 마를 수 있지만 한번 꺾여버린 가지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겉은 마를지 몰라도 속의 결은 이미 부러진 채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관계도 똑같습니다. 상대가 변한 것처럼 보여도 진짜 본질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본질이 한번 나를 깊게 다치게 했다면 똑같은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은 다시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이번만큼은 다를 거야. 이번엔 정말 변한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설득해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결국 달라지지 않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변화를 기대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이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상대가 변하길 기대하는 대신 그 사람이 가진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곁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더 소중한 관계다. 하지만 저는 인생을 지나오며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숨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이 자연스레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반대로 오래 알고 지냈는데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알게 모르게 가슴이 조여들고 자꾸만 내가 위축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지요.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이렇게 오래 이어왔는데 지금 와서 정리한다는 건 너무 냉정한가? 하지만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가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속에 깊이 스며든 상처가 더 천천히, 더 깊숙이 우리 마음을 잠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오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과연 편안한가? 혹은 계속 조여들고 있는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관계의 길이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가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마음의 무게를 견디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드는 관계를 단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는 길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내 삶을 가볍게 하는가, 무겁게 하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깨진 관계를 붙잡고 사는 것은 구멍난 주머니에 물을 담아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깨진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설명할 때 늘 하나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구멍난 주머니에 물을 담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새어도 그 사실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손끝이 약간 젖을 뿐이고 조금만 조심해서 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조용히 바닥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에 더 위험하지요. 나중에는 손이 차갑게 젖고 어깨가 무겁고 발이 저려오는데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미 금이 간 관계, 이미 마음이 다친 관계를 괜찮겠지 하며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의 온기가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작은 상처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축축하게 젖어버리고 왜 이렇게 지쳤는지조차 모른 채 숨을 헐떡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차가움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손이 젖어도 어깨가 무거워도 마음이 서늘해져도 그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원래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픔에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 그런 관계를 오래 붙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상대가 특별히 악의가 있던 것도 아니고 저를 크게 헤아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금이 간 관계였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게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래된 인연인데 버리기 어렵지. 이런 생각으로 그 관계를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이 너무 차갑고 지쳐있다는 걸 깨닫고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차가움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그 깨달음 이후로 저는 마음이 새어나가는 관계를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나를 가볍게 하는가 아니면 무겁게 하는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책임과 짐을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무게는 더욱더 커집니다. 가족의 일, 일터의 일,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무겁습니다. 이렇게 무거워진 인생 위에 또다시 상처 주는 관계까지 더해진다면 그 어떤 단단한 사람이라도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관계는 내 삶을 가볍게 하는가 아니면 더 무겁게 만드는가.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무거운 관계를 끌고 가면서도 그것이 왜 무거운지 깨닫지 못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정리하기 어려운 관계라는 이유로, 혹은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희미한 기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계속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은 조용히 천천히 깊게 우리의 발을 붙잡습니다. 어떤 관계는 짧아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숨이 잘 쉬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관계는 오래 이어졌어도 곁에 있기만 해도 가슴이 조여들고 내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인연을 경험했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 중에도 제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관계가 있었고 반대로 짧게 만나도 진심으로 편안함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도리어 더 분명해집니다. 짐이 되는 관계는 나를 가라앉히고 숨을 편하게 해주는 관계는 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 그러니 어느 순간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외면하면 우리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정직하게 마주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놓아야 할 관계, 그리고 지켜야 할 관계가 무엇인지 인생에는 고쳐서는 안 되는 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살다 보면 조금만 더 애쓰면 이 관계도 다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월을 지나며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절대로 다시 고쳐서는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수원 근교에서 작은 창고를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지붕 한쪽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듯 보였습니다. 양동이를 놓으면 일단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 물방울이 밤새도록 떨어지고 며칠, 몇 달이 지나자 창고 바닥 나무틀이 서서히 썩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작은 물방울 때문이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긴 나의 태도였습니다.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미 마음이 다친 관계, 이미 금이 간 신뢰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마음의 바닥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세상에는 마치 조금만 더 붙들면 괜찮아질 것 같은 관계가 있지만 실제로는 붙드는 사람만 서서히 망가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는 이미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는 단계가 지나버린 것입니다. 기둥이 휘고 바닥이 썩고 비가 들이치는 집을 억지로 고치려 들면 남는 것은 그 집을 고치다 무너지는 나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한 걸음 물러서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조금 두면 보이지 않던 균열이 보입니다. 놓아야 할 관계와 지켜야 할 관계가 더 분명해집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났을 뿐인데 마음 안에서 차갑던 바람이 멈추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숨이 트이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가 고쳐야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붙드는 순간 내가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리를 두는 순간 보이는 진짜 풍경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상하게 붙들고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없이 나는 좀 허전할 거야. 이 인연을 끊는 건 너무 큰 결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헤어진 뒤에 공허함이 두려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월을 보내며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거리를 단 한 걸음만 두어도 그동안 보이지 않던 풍경이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예전에 서울 사업을 확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한동안 늘 곁에 있었기에 없으면 허전할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몇 달, 몇 해 거리를 두고 보니 그 사람이 제 삶을 밝힌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 사람과 멀어졌는데도 숨은 더 잘 쉬어지고 아침이 더 가볍게 시작되고 마음 한쪽이 조금씩 맑아지는 겁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관계가 사실은 나를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은 뜻밖에도 익숙한 관계가 주는 편안함과 그 관계가 주는 피로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정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거리를 두면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왜 마음이 무거웠는지, 왜 늘 한숨이 먼저 나왔는지, 왜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쌓였는지,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됩니다. 내가 비워낸 만큼 새로운 바람이 스며들 공간이 생긴다는 것. 마음의 창문을 조금만 열면 그동안 들어오지 못했던 빛이 들어옵니다.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맑은 공기가 천천히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놓아야 할 때마다 제가 왜 거리두기를 먼저 택했던 이유입니다.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에 지켜야 할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고요한 자리라는 것.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자연스레 복잡한 관계를 줄이고 대신 마음 깊은 곳의 평온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믿었고 관계가 넓을수록 삶이 풍요롭다고 착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지나오며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지켜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은 곁에 있기만 해도 내 숨이 편안해지고 말없이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삶의 바람처럼 스며들어 조용히 나를 살려줍니다. 반대로 곁에 있으면 마음이 늘 불안해지고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표정부터 살피게 되고 집에 돌아와도 가슴 한쪽이 계속 무겁게 남아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연륜이 쌓일수록 그런 관계를 억지로 품고 가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평온을 잃게 만드는 사람보다는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말없이 걸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 100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인생 후반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관계는 내 마음을 지켜주는가? 혹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가? 인생의 후반에는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비어있는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마음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에는 마음 한쪽이 쭉 펴지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오래 걸어 들어가던 방 하나를 갑자기 비워낸 듯한 공허함이 찾아오지요.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람을 오래 곁에 두다 보면 그 존재 자체가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떠나보낸 뒤에 찾아오는 빈자리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그 비어있는 자리는 고독이 아니라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빈 방에는 바람이 드나듭니다. 닫힌 창문을 열어두면 그동안 막혀있던 공기가 바뀌고 햇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지나간 인연이 남긴 그 빈자리 속으로 처음에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온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온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냈다는 조용한 안도에서 시작됩니다. 저 역시 어떤 관계를 놓아버렸을 때 가슴 한편이 허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빈자리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는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제 마음이 숨을 고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사람들은 종종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외로움만 남는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그 평온을 느끼기까지 약간의 고요가 필요할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많은 인연보다 이 평온을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공간이 비어있다는 이유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비어있는 공간 때문에 드디어 당신의 마음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한 가지 사실이 천천히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한다는 것. 젊을 때는 누구와 함께해도 내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조금 쉬면 나아졌고 믿음이 깨져도 다음엔 다르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런 착각을 조용히 지워냅니다. 어떤 사람 곁에서는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걸음이 편안해지며 내일이 조금 더 밝게 느껴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 곁에서는 내 마음이 계속 무겁고 조용한 한숨이 습관이 되며 내가 나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지 관계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삶의 방향을 고르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억지로 붙잡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작게라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중심에 나 자신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떠난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헤어진 관계를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조용히 말해주면 됩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지켜주는 관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결심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삶을
가장 평온하게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빛이 될 것입니다. 빛이 될 것입니다.